2015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영화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조진웅 등 당대 최고 배우들이 출연해 1200만 관객을 동원한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친일파 척결을 위해 목숨을 건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는 신흥무관학교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실존했던 기관들이 등장하는데요. 극중 신흥무관학교 출신 추상옥을 연기한 조진웅은 속사포 역할을 맡았는데 툭하면 나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야라며 자신의 출신을 강조합니다. 그가 외치던 신흥무관학교는 단순한 군사학교가 아니었습니다. 1911년 만주 서간도에서 조직되어 1920년까지 운영된 이곳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독립군을 배출한 항일 독립군 양성소였죠. 10년 동안 무려 3,500명의 독립군 사관을 길러내며 한국 독립운동사의 중추적 역할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가장 화끈하게 일본군을 섬멸시킨 전투로 청산리 대첩을 꼽습니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간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군과 홍본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은 독립군 토벌을 위해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을 상대로 청산리 골짜기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전투를 벌였고 전투 족족 매복지로 들어온 일본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지형 조건을 유리하게 활용한 독립군은 일본 정규군에게는 악마와 같은 존재였고 잔인할이 많지 일본군 1200명을 사살했습니다. 이 전투는 한국 독립운동 사상 가장 빛나는 전과를 올린 대첩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 대부분 신흥무관학교 출신인데 북로군 정서군의 핵심 병력으로 일본군 섬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당 이회영과 그 6형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자였지만 가장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집안인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독립운동가란 어떤 국가나 세력의 억압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지배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은 가장 골칫덩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체제를 흔드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지배당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고맙고 미안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내던지고 오직 민족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니까요. 사실 한국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위해 싸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한국의 독립은 1945년이 아니라 더 늦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안중근 열사,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 수많은 장사미사가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지만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 후손들이 찢어지게 가난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잠시 언급한 이회영과 6형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습니다. 상속받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전부 처분해 독립운동에 쏟아붓고 굶어 죽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으니까요. 이회영 형제의 뿌리는 오성과 한음 이야기로 잘 알려진 오성 이항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580년 문과에 급제해 40년 가까운 간직 생활을 한 그는 정유재란까지 5차례의 병조 판서를 지냈고 1600년에는 최고벼슬인 영의정까지 올랐죠.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고 의주까지 호송한 공을 인정받아 1등 공신인 호성공신에 책봉됐는데 그로부터 시작해 구대조를 제외한 전부가 정승, 판서, 참판을 지냈습니다. 그만큼 명문가였고 명문가인 만큼 재산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은 현재 명동성당 앞 YMCA 자리에 살았는데 형제들의 재산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특히 둘째 형인 이석영은 명동 전체를 소유했다는 소문도 있고 자기 땅만 밟고 양주에서 동대문까지 80리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하죠. 1910년 경술국치에 분노한 6형제는 일제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며 전 재산을 처분하고 노비 40여 명과 식소를 이끌고 만주로 망명했습니다. 망명 당시 형제들이 마련한 돈이 40만 원인데 당시 쌀 한 섬이 3원이니 지금으로 이를 환산하면 6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일제가 모르게 급히 처분하느라 시세보다 헐값의 판점을 감안한다면 좋기 1000억 원을 훌쩍 넘었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럼 이들이 이 재산을 전부 어떻게 썼을까요? 전부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습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이죠. 1000억이 넘는 돈을 일제나 친일파에게 뒷돈으로 주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맘 편히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들이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것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아낀다고 하더라도 군관을 길러내려면 토지뿐 아니라 건물, 교관, 식대 등등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당시 형제 중 가장 부자였던 서경은 독립운동가들의 여비를 지급하면서도 학교의 설립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냈죠.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부했으면서도 자신들 역시 독립운동을 펼쳤는데 6형제 중 5형제가 순국하는 잔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첫째 이건영은 1940년 만주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역시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둘째 아들 규면은 신흥학교를 졸업한 후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지휘하다 지병으로 사망했고, 셋째 아들 규훈은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후 귀국해 공군대위로 복무하다 한국전쟁 때 실종됐습니다. 형제 중 가장 부자였던 이석영은 자신의 재산을 전부 처분해 망명생활비와 신흥무관학교 창설 운영자금으로 보탰습니다. 전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쓰고 난 이후로 중국 각지를 홀로 떠돌며 두부비지로 끼니를 연명하다 1934년 상해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규준은 밀정 김다라와 박용만을 제거했으나 독립운동 중 20대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신흥학교 교장을 맡았던 셋째 이철영 역시 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는 넷째 이회영입니다. 1932년 11월 당시 중앙일보 사회면에는 배에서 내리자 경찰에 잡혀서 취조 중 유치장 창살에 목매 죽은 이상한 노인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당시 이 인물이 이회영이라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찰이 이를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인데요. 이회영은 6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 만주 주재 일본군 사령관을 처단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일본 경찰은 노인의 신체로는 감당하지 못할 고문을 가했고 모진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이 또한 행복인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회영 역시 엄청난 부를 자랑했지만 그의 아들 규창의 증언에 따르면 독립운동 중에는 일주일에 3끼밖에 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규창 역시 친일파를 제거하고 13년간 징역을 살았습니다. 6형제 중 유일하게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이는 5째 시영입니다. 임시정부에서 법무총장과 재무총장을 거쳐 광복 후 임시정부와 함께 귀국했는데 이후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이호영은 독립운동 중 1933년 북경에서 두 아들과 함께 행방불명된 후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뇌수를 거꾸로 솟게 만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을 추종하며 같은 조선인을 악랄하게 괴롭혀 재산을 물린 친일파가 있는가 하면 오늘 살펴본 이씨 6형제처럼 명문과 타이틀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이들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국 헌신은 가장 존엄한 국가 존립 가치로 인식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공식 행사를 포함 모든 중요 행사에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가장 중요한 절차로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런데 혹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사실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조사에 응답한 독립운동가 후손 446명 중 15명이 비닐하우스, 판잣집, 비거주용 건물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독립유공자 가구 전체로 확대하면 7,366명 중 약 200여 명이 평범함 이하의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은 2018년 조사 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년 동안 개선된 점이 없었다는 것이죠.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일보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후손의 75%가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이고 그중 30%는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극빈층에 속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역시 모든 후손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 시점에 따라 후손의 지급 범위가 달라지는데 광복 이전에 사망한 독립운동가 후손은 손자녀까지, 광복 이후 사망자 후손은 자녀까지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데 형제가 여럿이어도 그중 한 명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친일파였다면 그들 그리고 그들 후손의 삶은 지금보다는 좋았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독립운동가 중 정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은 후손은 그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 나머지 13만 5천 명은 독립운동의 공격도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다 눈을 감는 실정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친일파가 아닌 생명을 바쳐 독립을 쟁취한 독립운동 열사들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국가와 사회가 돌보는 것은 국가 정체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반드시 모두 찾아내 감사함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첫 시작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입니다.
즉 독립유공자들은 대한독립을 꿈꾼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은 헌법에 명시되어 오늘날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은 독립운동 열사들을 기리는 일이자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므로 절대로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사리사욕을 벌이고 순국한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